외국에서 본 한국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20가지 방법과 이유들. 1. 경제적으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라.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십시오. 한국은 세계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지출이 한국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필수적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교육이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필요없는 스트레스를 주고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자녀의 흥미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키워줄 수 있는 적합한 학습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내국인들과의 경쟁을 줄이고 해외로 경쟁 상대의 목표를 돌리세요. 내수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시대에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더 큰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 취업 또는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돈 들이지 않고 영어 등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을 찾으세요. 비싼 학원비 없이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자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강의, 온라인 무료 학습 앱, 그리고 외국인들과의 언어 교습 및 교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실제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남들을 의식하거나 따라하는 소비적 삶을 버리십시오. 소비적 삶은 본인의 진정한 행복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소비 습관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 결혼식 등 허례허식을 간소화하세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결혼식이 큰 비용을 요구하는 행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허례허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삶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된 결혼식은 부담을 줄이고 부부가 미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6. 내 집 마련에 목을 매지 마시길 바래요. 한국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를 감수하며 집을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유연한 임대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녀들은 부모가 가진 주택의 크기나 자동차의 고급스러움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 자녀가 어린 시절의 교육은 될 수 있는 한 남들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직접 양질의 시간을 보내며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어린 시절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 아이의 자존감과 안정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 아무리 부유하여도 자녀 교육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알고 부모가 직접 시간을 만들어 자녀 교육에 공을 들이도록 하세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을 포함합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와 교감하고 지도할 때 아이는 부모로부터 삶의 중요한 가치와 도덕적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학원에서 받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9. 남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따라 하다가 삶의 보람과 의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녀를 가지는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보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삶은 가족 내 유대감을 키우고 개인에게도 큰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자녀를 가지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
지나친 디지털 의존을 통한 혼자만의 삶을 줄이고 가족 및 이웃, 친구들과의 친밀한 오프라인 인간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현실의 중요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가족, 소수의 인원이라도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만남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1. 지나친 음주 문화가 자신의 건강보다도 자녀 및 가족에 대한 끼치는 심리적인 해악에 좀 더 주목하세요. 한국의 술 문화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로 여겨지지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술로 인한 폭력, 무책임, 방임 또는 부주의는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음주 문제는 자녀에게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 심지어는 후일 알코올 의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소박한 삶을 찾아보세요. 유행을 따르는 삶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소박하고 실용적인 삶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경제적 부담 감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면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과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 외적인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가치를 찾는 것은 내면의 안정과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삶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절약, 유행을 좇다 보면 쇼핑과 외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를 줄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13. 학벌이나 학위 중심주의를 벗어나 실질적 역량과 경험을 쌓으세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학벌과 학위 중심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와 기술 중심의 변화 속에서 학력보다는 실질적인 역량과 경험이 점점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학위 대신 실력과 경험 강화, 학벌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 학습, 자격증 취득, 실무 경험,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방향성 변화, 자녀를 명문대 진학에만 몰두시키기보다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4. 집단주의 문화에서 오는 무조건적인 동조를 지향하세요. 한국의 정치, 종교, 직장 등에서 만연한 집단주의 문화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시간의 허비,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순진한 개인들이 단체운동에 숨은 이익단체들의 동기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목소리 찾기, 주변의 기대와 압력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해 이를 지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거절과 경계 설정, 사회적 압박과 요구에 대해 적절히 다녀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15. 한국의 고속사회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식과 자기 돌봄 실천, 경쟁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매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명상 또는 휴가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로우 라이프 추구, 느리지만 순간들을 느끼며 깊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16.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과거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은 과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에서 얻는 교훈. 1960에서 7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 세대는 자녀를 키워내며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 정신과 노력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 자녀는 단순히 경제적 책임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존재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세대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체의 지원과 연대의식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를 본받아 현재의 경제적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17.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자살의 이유로 들지만 자살의 충동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됨을 기억하세요.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과의 비교는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느끼게 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자신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 마음가짐의 중요성. 우울감과 절망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심리 상태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탐구하고 이를 삶의 방향성으로 삼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희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부유함이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이 삶의 의미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노력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살 충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8. 지나친 유명인 우상화와 맹종을 지향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 유명인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거나 맹종하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극단적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흑백식 사고는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발명가, 과학자, 기업가, 철학자, 정치가 등 누구든 인간적인 결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인간적인 결점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흑백 사고의 문제점. 사람을 완벽한 선인 또는 절대적인 악인으로 나누는 흑백식 사고는 현실을 왜곡하고 관계나 사회적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개인의 업적과 결점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존경심. 존경심은 특정 인물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성숙한 사고와 타인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 발견. 유명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이상화하기보다는 그들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을 동시에 이해하며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키우는 것은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9. 외면적 과시보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식을 가지라. 값비싼 집, 차, 옷 등 외면적인 부를 과시하는 삶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정신적 고통을 증폭시키며 불행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배려. 경제적 격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와 심리적 만족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이 소외되거나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큰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삶의 중요성.
외적인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내적인 만족과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삶을 살 때 더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감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 자신의 부를 공동체와 나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려를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화합을 가져옵니다. 이는 기부, 봉사활동, 또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 발견, 진정한 행복은 외면적 성공이나 물질적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연결, 나눔,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식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 후사기와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책을 강화하라. 한국에서는 피싱, 전세 사기 등 고도의 기술과 도덕적 불감증을 악용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기의 특성과 피해, 현대의 사기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져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계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같은 경우는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정부의 역할, 강력한 법적 제재,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국민 캠페인, 정부 차원에서 대중에게 사기 수법과 대처 방안을 알리는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 피싱과 같은 온라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역할, 정보에 대한 민감성, 낯선 전화, 이메일, 문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전문가나 당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육과 인식 제고, 자신과 가족,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기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보안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 그리고 공동체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는 사기 피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윤리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